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의 ML 마초와 온포스 탭이란 주제로 오늘 연사를 맡게 된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총 크게 4가지인데요. 네, 스피치 레코그니션, 비전,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마지막으로 말 컴프레션까지 모델 압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청중분들이 그 관심사나 아니면 이제 수준의 약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써서 한번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대, 30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계속 쭉 살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고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에서 임용이 되어서 테크멘토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WC 리캠 영상 2, 3분짜리인데 시간이 없었을 때 1분만 잠시 보고 갈게요. Next, we have a powerful new feature to help you make a more informed decision about when to answer an incoming call. Live voicemail. When someone calls you and leaves a message, you'll see a live transcription in real time as they speak. Autocorrect. Autocorrect is powered by on-device machine learning, and over the years, we continue to advance these models. The keyboard now leverages a transformer language model, which is state-of-the-art for word prediction, making autocorrect more accurate than ever. Using on-device machine learning, your iPhone can create personalized suggestions of moments to inspire your writing. Suggestions will be intelligently curated from information on your iPhone, like your And when you select a live photo, we use an advanced machine learning model to synthesize additional frames to create a gorgeous, smooth, slow motion effect whenever you wake iPad. Also, Thanks to new machine learning models, iPadOS can identify the fields in a PDF. So you can use autofill to quickly fill them out with information like names, addresses, and emails from your contacts. This even works on documents you scan with the camera. And now, with personalized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i17에서 이번에 우리가 개발자로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음성인식 기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한번 사용 안 하시나요? 시리 안 쓰시나요? 안 쓰세요? 네, 시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르타나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존의 그 알렉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이스 어시스턴스 기능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실 그런 네이버 클로바 그래서 딕테이션 시스템 활용한 음성인식 기술들이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됐는지 한번 볼게요. 사용자와 그리고 이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이번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사용자 맞춤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그리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모델이 내재되고 그리고 그 모델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OS 10부터 예전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스피치 프레임워크를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레코그니션 부분은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치 프레임워크 하면 음성인식 처리하는 이제 어코스틱 모델 그리고 랭귀지 모델 이 두 개 투스텝 프로세스를 통해서 스피치가 이제 들어온 인풋을 레코그나이즈해서 컨피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오브젝트들이 이런 객체들이 싱글 랭귀지, 즉 단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나의 언어만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접근법은 지금 사용자들이 기대가 높죠. 예전 같았으면 음성인식 되네 이렇게 확인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언어들도 한 번에 처리해야 되고 혹은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단어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번에 올해 iOS 17에서 개발자들이 스피치 레코그나이즈 언어 모델에 맞춤화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간단한 하이 레벨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오시면 데이터 제너레이션 스크립트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 보이스를 이제 레코그니션 요청을 하고 거기서 컨피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학습 데이터가 바로 실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텍스트 빛으로 변환하는데요. 이 텍스트 빛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모델의 구문이 좀 더 우리가 그 모델이 더 잘 예상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위해서 아래 보시면 이제 커스텀이에요. 랭귀지 모델 데이터한테 컨테이너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쉽게 말하자면 개발자들은 제공되는 템플릿을 이제 사용해서 특정 패턴에 맞는 그런 많은 양의 샘플들을 만들 수 있고, 게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DSL, Domain Specific Language 같은 그런 유니크한 단어라든지 어떤 특정 전문 용어들을 포함해서 명령어에 좀 더 훈련하는데 좀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증 치료제 하면 대표적으로 알파졸람 이런 약들이 있는데 자낙스 같은 거, 자낙스가 이제 예를 들어 제녹스로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도 인식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DSL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Play the Alvin counter gambit. Uh-oh. 네, 어가 나오네요. 네, Play the Alvin counter gambi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counter gambit이 나왔어요. 여기서 Alvin counter gambit은 사실 엘빈은 사람 이름이죠. 로메니아 체스 플레이어인데 이 사람이 지금 흰 색깔 보시면 흰 색깔 폰이죠. 폰을 내어주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느낌으로 공격 기회를 얻는 그런 스트래티지인데 여기서 엘빈이 앨범으로 잘못 오인식되었어요. 네, 이런 부분, 이런 특정 체스라는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언어 인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기존의 레코멘션 방식에서 스마트 랭귀지 모델을 적용하면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더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플에서도 꾸준히 리서치라든지 이제 아티클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업데이트를 보면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DSL뿐만 아니고 특정 지역이라든지 그런 성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인종 같은 것, 그런 환경에 따른 발음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용자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컬라이제이션 처리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17에서 API 업데이트로 인해서 스피치 부분에서 음성식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고 사용자 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을 한번 보시면 스피치는 이제는 접근성과 그리고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가 서로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불같이 지난달에 게재된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흥미로워서. 제목이 이제 Improve Speech Recognition for People Stutter인데요. 보실 거는 PW에서 맨 마지막에 스터러를 이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 더듬는 사람들을 위한 상상된 음성인식이란 주제인데요. 네, 애플에서 리서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PWS라고 부를게요. 네, PWS에 대한 사용자 경험들을 그들은 수치화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말을 전해, 안 전해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치화하고 정량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렇게 수치화를 하면 당연히 성능평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말을 더듬는 것에도 어떤 심각도의 레벨이 있겠죠. 그래서 다각도로 그들이 판단하면서 정량화했습니다. 측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 향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부분 개선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리서처들은 스스로에게 가이딩 퀘스천들을 던졌어요.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접근성 문제는 그들이 겪고 있는지, 혹은 PWS들이 이제 어려운 어떤 음성인식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뭔가 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개선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성인식에 대해서 미미한 그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듣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좀 더 컨선을 높여야죠.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 맞춰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1%의 PWS 또는 저처럼 평소에 말을 더듬지 않지만 지금처럼 말을 더듬는다거나 혹은 음성인식 이제 기술을 사용할 때 가끔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에서도 저희가 또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저들을 위해서
사용성을 위해서 늘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피드백에서 사용하는 스피치 기술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그 기능들을 앞으로도 더 잘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을 이렇게 이뤄냅니다. 이게 적용이 됐겠죠.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인식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선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마다 굉장히 가슴 벅차 오릅니다. 자, 비전과 내추럴 이미지인데요. 자, 16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에 우리 네이비웹에서 어떤 부분이 향상됐고 개발자로서 어떤 부분 활용할 수 있을지 갑자기 말 더듬기 시작하네요.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작년에 이제 있다는 건데요. 일단 더 편하죠. 작년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이렇게 서브젝트를 이렇게 뷰 강아지를 이렇게 합니다. 리프팅하는 소개를 했었고요. 근본적인 원리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이제 사람이나 이제 나무 같은 이런 서브젝트를 이제 알파벳을 추출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이 사진 이 서브젝트 뒤쪽으로 넘기는 듯한 그런 시각적 효과도 이제 함께 선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17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을까요? Personalized Content Poster 기능이 탑재되어서 이렇게 이모지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글 같은 것도 세로로 이렇게 포매팅에 있어서 일부 자유도를 제공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작년 서브젝팅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 포토, 움직이는 사진 있죠. 거기서 라이브 스티커 기능까지 이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어떤 비주얼 이펙트들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브리프팅은 스티커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즐 피스에서 호버했을 때 섀도잉을 넣거나 혹은 서브젝트와 이제 어떻게 인터랙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제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밑밥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떳떳이 2023에서 선보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외에 개선점에 대한 언더뷰, 비하인드 씬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불과 몇 주밖에 안 됐어요. 지난달에 나왔고요. 몇 주 전에 이렇게 리서치 같은 게 나왔는데 이 스크롤 아티클에서 이제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개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17 쓰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베타 버전 안 계세요?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혹시 그 라이브 이미지에서 그 누키 다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꾹 눌러가지고 어때요? 빠르지 않나요? 보셔. 답장나.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딜레이가 없어요. 네, 정말 빠르고요. 10ms입니다. 정말 빠릅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빨라질 수 있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그런 고정적인 의무적 범주 그 세트 내에서 제한을 했어요.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올해 개선된 비전 모델은 그런 범주에 속한되지 않아요. 속한되지 않고 가구나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좀 일반화해서 제너럴라이즈해서 그리고 서브 클래스가 그렇게 잘 디텍트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피사체 분리 기능은 작년에 소개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혜상도 이제 강아지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강아지 사진이 이제 가로 세로 이게 무슨 512픽셀로 이제 고정 해상도로 이제 딱 픽셀이 이제 픽스가 됩니다. 이제 리샘플링 되어서 그 이피션 넷 그 세 번째 버전 말고 이제 한 2, 3년 전에 나왔죠. 근데 세컨 버전 탑재되었고요. 그 이피션 넷에서 기반한 이제 컨볼루션 인구도 사용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처리 전에 여러 가지 뭐 전출이 있겠죠. 뭐 어그멘테이션도 있겠고 뭐 피처들 추출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고 여러 가지 통합하고 그 여러 가지 죄송해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 이제 진행되고 여기에 보이는 이제 컨볼루셔널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디테일을 위한 업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 업샘플링 진행되고 나서 이제 디코딩된 어파인 채널별 가중치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여기 좌측 우측 하단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컨피던스 헤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칼라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컨피던스 헤드는 신뢰성 기반 게링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수치로서 이제 사용자가 루키를 따르고 할 때 이게 들어올려지는지 안 들어올려질지 그거를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싱글 채널 이제 알파메트가 원본 이미지 이 사이즈 그대로 유지한 채 생성이
되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아까 전에 어파인 채널별 그 웨이트를 이제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가 설명드리자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카메라 각도에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어떤 기하학적인 왜곡이라든지 그런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 그러면 네, 업샘플링을 그렇게 적용하고 업샘플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 번째 사진처럼 불규칙적이거나 그런 이제 털들 같은 에지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브리프팅 모델을 어떻게 좀 실용화할 수 있는 핵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속도인데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속도에는 늘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마스크 예측을 위해서 방금 언급한 이제 고정 해상도 512픽셀로 하는 부분에서 이피션시를 개선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이 탑재된 맥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뉴럴 엔진을 사용합니다. 극대화해서 전력 효율 같은 것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전 킷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지 애널라이저 통해서 우리 텍스트라든지 QR 코드, 바코드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이제 이런 이미지에서 디텍트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브리프팅 모델이 개선되고 경량화됐지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세분화됐어요. 우리가 개발자로서 적재적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토매틱 타입은 기존에 있었고요. 아래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서브리프팅 그리고 텍스트 디스트랙션을 위해서 텍스트 컬렉션과 그리고 데이터 디텍터 이렇게 총 두 가지로 이렇게 인터랙션 타입을 분리해서 우리가 적재적소 할 수 있게 되었죠. 좀 빠르겠죠. 그리고 작년 비주얼 룩업에 비해서 이렇게 더한 도메인에 대한 룩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비주얼 룩업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캐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캐너 부분에서 옵티컬 플로우 트래킹이 좀 더 높은 프레임 레이스로 개선되어서 스테이블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작년 건데 이거는 좀 느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잘 따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해졌죠. 활용해보고 싶으시면 데이터 스캐너 뷰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캐너에서는 여기 커런시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총 7개에서 이렇게 맞춰는 7개에서 8개로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컨택 타입에서 이제 커런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실 이제 이렇게 이때 트랜스크립트 보이는 것처럼 그 달러 사인 것 같은 커런시 심볼과 그리고 숫자, 어마운트를 이렇게 함께 디텍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 부분은 한국어와 영어는 이미 지원되고 있었어요. 총 12개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타일랜드 언어와 그리고 베트남이즈까지 해서 14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텍스트 부분에서 눈에 띄는 점, 작년에는 이렇게 리스트 잘 사용하시나? 이런 거? 이거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Document Structure Detec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조화된 문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버스 같은 데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제 논문을 잘 많이 읽는 편이라 통계 데이터 같은 거 그거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디텍션에서 주변에 인식되는 이런 스트링들이 있겠죠. 이런 문맥을 인식한다라고 해서 Contextual Data Detector이라고 하는데 이 내추럴 랭귀지 기술이에요. 이렇게 제 명함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진에서 이메일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정보들, 주소라든지 이런 엔터티들이 다 뽑혀서 같이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엔터티를 저장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사실 이제 그 레이블링하는 게 태깅이라고 하는데요. 엔티티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레이블링 매핑하는 것을 Named Entity Recognition 이런 차량 처리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사실 우리 크리에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사용 가능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하나 더 추가돼서 8개가 됐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의 앱이나 서비스에서 특정 도메인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더 디텍트를 잘하고 싶다, 레이블링 인터티를 뽑고 싶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모델을 만드시거나 혹은 우리 퍼스트 파티 CreateML 잘 사용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CreateML로 월드 태깅 템플릿을 사용해서 꽤 괜찮은 수준의 correlation을 가진 인식률을 가진 그런 모델을 직접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고요. 앱이나 서비스에 적용하시면 또 사용자 경험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태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여기 구문이 하나 있어요. 네, Famous MPG's Switch Land this summer, fell in love with grilled cheese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grilled cheese가 뭔지 몰라요. 네, grill. 근데 여기서 grilled cheese에서 grill가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피자가 있을 때 파인애플과 피자는 다르죠. 그죠? 근데 파인애플 피자가 합쳐지면 이제 우리가 하와이안 피자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텍스트 캐탈로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월 태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전에 앞서 보여드린 이제 비전 킷 이외에 크리에이터 부분에서 업데이트 부분들과 그리고 새롭게 굉장히 많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업데이트된 부분만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휴먼. 네, 사람 그 인식에서는 네, 바디 포즈 디텍팅 성능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에서는 이제 애니멀 포즈, 네, 강아지나 고양이 이제 애니멀 포즈를 이제 디텍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었고요. 크리에이터에서도 이제 비전 파트 새롭게 도입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이제 눈에 띄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뻥튀기 한다고 하죠. 어그멘테이션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파트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네, 템플릿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총 13개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네, 멀티 레이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총 14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에서도 아래 보시면 네, 멀티링구얼 인식 가능한 네, 바이디렉셔널 BERT라고 하죠. 네, 트랜스포머 모델도 같이 이제 탑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또 나중에 부스 가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모델 컴프레션인데요. 제가 굉장히 설렜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우선 모델 축소가 필요한 이유와 우리가 iOS 플랫폼 내에서 모델 적용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네, 트레인 데이터 구해가지고 레이블링하고 이제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ML 모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애플 생태계 외부에 허깅 페이스 같은 그런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네,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머신러닝 하이어 API 같은 거, 뭐 테스트플로 같은 거, 키라스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사용하셔서 직접 만든 모델을 컨버링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베딩한 이제 ML 모델은 이제 코어 ML과 함께 앱에 녹아드는데요. 자, 이게 떡밥이었고요.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개선된 모델 컴프레션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용 가능한 제가 쓰려고 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모델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의 하나의 앱에 모델을 많이 넣고 싶다. 혹은 모델의 크기가 비대해진다거나 네. 그러면 전체적인 앱 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하지만 모델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델 경량화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좀 더 많은 모델을 탑재할 수 있고 좀 더 사이즈가 커도 네, 어느 정도 네, 어셉터블 하겠죠. 그리고 모델도 빠르게 오퍼레이팅 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왠지 업데이트 될 것 같아서 캡처를 하나 떠났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르게 이제 캡처가 됐고요. 그래서 모델 컴프레션 부분이 이제 옵티마이징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위로 편입되고 그리고 3개 프루닝 펠라타이제이션 그리고 8비트짜리 리니어 퀀타이제이션 이 3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연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치기를 뜻하는 프루닝 그리고 모델 플로트 가중치를 이제 클러스터링하는 펠라타이제이션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를 최대한 유지한 채 매개 변수의 정비도를 좀 낮춰서 네, 타협하는 거죠. 전체적인 모델 경량화를 이제 이룰 수 있게 하는 양자화라고 하는 퀀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네, 좀 오래된 모델들이 하지만 애플 공홈에서 이렇게 제공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래치에서 파이토치 버전으로 사용하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보실 거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대표적인 모델 네, 딥랩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욜로 모델, You Only Look Once 네, 욜로 모델을 가지고 업데이트 디텍션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제 친구의 고양이 2마리랑 제 족제비 애완동물 꼬질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5초 감사한 것이죠. 아, 너무 귀여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우리 모델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리고 코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후에 뭐 링크인이나 요청해 주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로 화면을 갈 수가 없어서 네, 그 GIF 파일을 가지고 왔거든요.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중간 사진은 지금 객체인식 모델로 적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렸고요. 지금 이제 하기 전이고요. 가중치 압축을 했는데도 이제 모델 사이즈 리덕션 이후에도 성능이 굉장히 생존이 이제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루핏하는 거죠. 아까 세그멘테이션 보여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엣지를 인식하는 세그멘테이션 네,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레즈넷 원홈 백본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 딥랩이 이제 파이토시 버전으로 한번 해봤고요. 압축을 하고도 잘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경망 가중치 압축인데요. 자, 그런 것부터 말하면 지금 45빗으로 죄송해요. 그
그 6비트로 만들었던 6비트로 이제 45메가까지 압축을 하고도 잘 동작을 하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보시면 원본 모델 사이즈는 240메가였어요. 240메가짜리 제가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물론 이제 바운딩 박스나 뭐 인풋, 뭐 리사이즈 모델 컨버링 전처리 다 했겠죠. 하고 나서 이제 핵심을 위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원래 이제 이 모델이 작동이 되면서 240메가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뉴럴렛 가중치 압축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나서 플로 32비트짜리를 이제 모델을 인티저 몇 비트죠? 8비트로 양자화하게 되면 32에서 이제 1/4죠. 이제 4분의 1이죠. 75%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242, 60메가로 줄어드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8비트로 하는 게 이제 이걸로 뭐 타이니 버전 모델이야.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타이니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양자화된 애들이고요. 타이니 모델에서 전 좀 더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6비트로 한 번 더 줄여보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인풋 아웃풋의 그 optimization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비트에서 더 작게 15메가 더 줄여서 45메가로 이제 퀀타이제이션 진행했고요. 그래서 240메가가 45메가로 이렇게 확연히 줄어들었고 거기서 또 이제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라테이제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전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몇 메가였냐면요. 220메가 조금 넘네요. 원래 사이즈 220메가였는데 8터치 모델에서 변환하면서 우리 펠라테이제이션을 위한 컨피규레이션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optimization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드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어떤 원리인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계속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30메가 이하로 줄었어요. 28메가, 220메가짜리가 고작 30메가로 줄었어요. 네, 굉장히 압축률이 높지 않나요?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원리는 이러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이미지는 이제 어펙트 디텍션 이제 비주얼 모델 레즈넷이지만 핵심은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가 쌓입니다. 레이어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가 누적이 되면 모델 사이즈가 근본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파라미터 값이 25 million 개수죠. 근데 바이트가 여기서는 아까 32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6비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6비트, 4비트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 메가비트가 훨씬 더 줄겠죠. 이렇게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 프루닝, 콘타이제이션, 펠라타이제이션 테크닉으로 여러분이 경영을 할 수 있고요. 베타 버전은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패키지 매니저로 이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콘타이제이션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굉장히 하이 레벨로 직관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그 위에 보시면 지금 이제 플로트 값이죠. 플로트가 이제 32비트, 16비트로 돼 있을 때 이런 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고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사이즈를 컨테이너를 정해주고 대신에 스케일, 레이쇼는 딱 그대로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컨버팅하면서 이렇게 줄여주는 매핑합니다. 스케일링해서 매핑하는 이 기법이 콘타이제이션이고요. 펠라테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코드를 보여드렸지만 원리를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한번 볼게요. 초록색 보시면 4.4, 4.6, 4.1, 4.7 이렇게 비슷한 어느 정도 비슷한 범위에 있는 숫자들을 평균값이나 민값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메모리제이션처럼 루크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 2비트, 2비트짜리 두 자리니까 그래서 총 2 to the 4니까 4개, 클러스터 4개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 당연히 4.3이 4.4로 강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프레시전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프레시전 높이고 싶으시면 비트 개수를 올리시면 됩니다. 8비트 그러면 이제 2 to the A니까 256개 클러스터 개수로 매핑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치기인데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줄기가 썩습니다. 그러면 본체가 썩겠죠. 잘라내야죠. 가지치기처럼 하는 그런 가지치기라는 뜻인데요. 생각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연노란 색깔들이 있어요. 0에 가까운 굳이 필요해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0에 가까운 애들을 이제 잘라내고 대신에 이제 인덱스 값을 저장해야겠죠. 우측 하단 그리고 압축해서 이렇게 논제로 밸류들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이제 인덱스들만 이제 추출하고 제거하는 경영한 기법 이제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잘 컴프레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앞서 방금 소개드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모델 경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하이 레벨로 원리를 들으시면 이제 얼마나 이제 털어내느냐, 이용량을 털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상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따르겠죠. 보시면 이제 accuracy랑 이제 그 컴프레션 어느 정도로 압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모델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토마이제이션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네, 적절한 타협점에서 이렇게 최적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콜 매트리스 이번에 7 새로 나온 거에서는 트레이닝 타임에서 컴프레션 되는 부분은 추가가 되었고요. 쉽게 인포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1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부스에서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테일한 부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는 저 링크드인인데요. 혹시 링크드인으로 뭐 소스 코드 혹은 저랑 가끔씩 ML 관련해서 혹은 이제 iOS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추가해 주시고 대참 들었다 하시면 제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미 소개 감사하게요. 여기 그 윤성환 대표님 저희 이제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에 이제 그 리드 멘토시죠. 정말 존경하고 되게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영도 여기 김은영 여기 위원장으로 지금 있지만 KWTC 위원장이지만 그 어싱크에서 이제 대표로서 댓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QR 코드는 저희가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이제 3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배치고요. 이제 애플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 학생분이시거나 혹은 졸업하시더라도 이쪽으로 전향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 배치 지금 지원 받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플 에코시스템에서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